지금 채권 시장은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투자자들이 많은 돈을 잃은 패닉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투매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을 한 게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7월 중순만 하더라도 3.8 이하에서 거래되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몇 달 되지 않아서 거의 5%를 찍는 모습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급격한 충격이 오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채권 투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 이런 심리가 강하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본전만 찾으면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기도 하고,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이 딱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센티가 나빠졌다. 투심이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결과적으로 상승으로 흐를 압력이 더 크겠죠. 채권값은 떨어지고 금리 상승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더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투심, 투자에 있어서 심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게 정확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채권 시장도 결국에는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기 자본에 의해서 채권 시장 자체도 왜곡이 얼마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10년물 금리의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 구간을 확대해 보면 이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벌써 이게 몇 %인가요? 거의 심각할 정도로 변동성이 있고, 기준금리가 제로로 유지되는 와중에서도 거의 1.5에서 3%까지 2배 이상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하다는 뜻이죠. 이런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투기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권 시장에 짓누르고 있던 공포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후 인플레이션 3% 목표치가 변경된다. 아니면 구조적으로 물가가 높게 유지될 것이다. 뉴 노멀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흘렸죠. 이렇게 흔들다가 작전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것으로 계속 흔들기는 한계가 있겠죠. 이후에는 중립금리 얘기를 가져왔죠. 애매하고 모호한 정책, 실제로 계산할 수가 없는, 이런 보시게 되면 가정의 추정이 들어가는, 거기에 또 가중치까지 부여를 해서 조정해서야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를 끌고 옵니다. 복잡한 계산식이라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지의 계산인데, 이걸 갖고 채권금리 상승의 모멘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텀 프리미엄을 얘기하죠. 물론 텀 프리미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쭉 설명드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중립금리라든지 텀 프리미엄이라든지 모두 지금 이 구간에서는 헤지펀드들의 또는 헤지펀드들에게 가세한 일부 숏 포지션을 잡은 세력들이 주장하고 근거로 삼고 있는 내러티브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전히 보시게 되면 헤지펀드들의 숏 포지션이 전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죠. 보시면 실제 지난주에 봤던 거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이 지금 높은 레벨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의 채권 시장은 헤지펀드와 그에 가세한 일부 숏 포지션을 잡은 투기 세력들이 흔들고 있는 변동성 장세입니다. 헤지펀드 관련해서 안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8에서 4% 구간이 정상적인 메커니즘으로 형성된 금리 레벨이라고 봤고, 이 4%를 넘어갔던 이 구간이죠. 지금 보시면 8월 말부터 지금까지의 구간, 이 구간은 일시적으로 4%를 넘어갈 수 있다고 봤던 과매도 구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를 넘어 이렇게 치솟을 수 있겠지만 결국 경기에 압박을 줄 수 있는 힘이 더 커질 것이고, 그렇다면 금리가 더 높아지고 오히려 경기도나 충격의 여파가 금리 레벨을 낮추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채권 투매 현상이 가세가 되면서 지금의 수익률이 이렇게 치솟게 됐는데,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일시적이라고 보지만 이건 개인의 투자 구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겠죠. 저는 여전히 일시적으로 치솟은 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채권 시장은 투기 세력들의 강력한 놀이터가 됐다. 그들의 심리 조정에 시장이 먹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지펀드와 그에 가세한 일부 세력들의 숏 포지션을 잡은 근거, 그들이 시장을 흔들던 내러티브는 크게 몇 가지 아까 설명도 드렸었죠. 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중립금리 있었고 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금리 인상 초기부터 언급되던 이슈들이었어요. 텀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제야 주목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상 실체 없는 산물로 입에 오르내리던 주제였습니다.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돈을 묵혀놔야 되니까 이자를 더 달라 이겁니다. 상당히 상식적인 개념인 것이죠. 기간에 따라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장기 예금 금리가 단기 예금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돈을 묶여놓는다는 뜻은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아무도 예측하거나 추정할 수가 없는 너무 먼 미래입니다. 그렇게 장기간이라는 기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텀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즉, 이 얘기는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더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반면 경기가 안 좋아져서 디플레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침체가 이뤄지고 텀 프리미엄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리스크를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게 채권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돈을 묶여놓으면 그 사이에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기간 프리미엄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돈을 묶여놨는데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왜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불양해야 했었습니다. 지금이야 아주 먼 옛날 이야기 같지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전에는 제로 금리를 해가면서 게다가 양적 완화까지 해가며 경기의 숨통을 이어가던 경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라는 시간을 거치고 다 죽어가니 한마디로 환자가 중환자실에 들어온 것이죠. 오늘 내일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으니 이때는 대량의 스테로이드를 맞게 한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약물 처방, 스테로이드를 맞게 되니까 지금 잠시 제정신을 차린 것 같은 착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고 이제는 회복됐다, 아니 오히려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인데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보고 이제 퇴원해도 좋다, 아니 오히려 강한 체력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지금 바로 텀 프리미엄입니다. 저는 과거 10년 동안의 경기를 살펴보면 지금의 경기 상황 딱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다 죽어가던 환자의 병원에서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 중환자실로 넘어와서 극강의 처방, 강한 고용도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했는데 이렇게 맞고 나니 잠시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걸 보고 착각해서 경기가 구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거기에 채권 시장은 헤지펀드들의 등에 놀아나면서 텀 프리미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시 텀 프리미엄 이야기로 돌아가면 즉 알 수 없는 미래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부터 경기가 회복돼서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텀 프리미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이상한 점을 포착하지 못하셨다면 텀 프리미엄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텀 프리미엄은 일단 첫 번째, 정확하게 측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뭐 텀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심지어 연은도 있습니다. 뉴욕 연은도 계산을 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정확하게 측정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이 부분은 심리의 영역이고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기간 위험으로만 산정해서 추출해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리 상승 위험에 대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0년물 수익률을 그냥 이리저리 쪼개본 겁니다. 뭐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봐서 대략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차트는 과거 1년 동안의 1년입니다. 10년 수익률의 텀 프리미엄 추이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10년물 금리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겠죠. 그 사이에 다른 많은 요인들을 제거하고 텀 프리미엄만 추출해서 뭐 이렇게 1년 추이로 뽑아본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텀 프리미엄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추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다라고 그냥 이해만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0%를 넘어섰던 부분에서 쭉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거의 0.78 정도까지 왔죠. 그리고 다시 0 이상으로 플러스 영역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년이란 기간 동안 텀 프리미엄의 추이가 이렇게 변동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당시에 실질적인 정책금리의 변화라든지 경기의 변동성이 크게 없었다면 결국에는 미국채 10년 수익률이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내용 자체가 이 텀 프리미엄의 변동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10년물 수익률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게 과연 텀 프리미엄으로 오르고 내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텀 프리미엄은 미래의 금리가 얼마나 높게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 심리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좀 광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금리가 아니고 당장의 높은 금리가 아니고 미래의 금리 상승분을 텀 프리미엄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우려의 산물로 요구하는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보다는 미래의 경기가 더 과열될 것 같으니 금리도 더 오르겠죠. 그러다 보면 10년물 국채와 같은 장기물도 어느 정도 더 높게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텀 프리미엄에 먼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사실 텀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미래의 중립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위험 요구입니다. 즉 채권 투자자들이 앞으로 국채 수익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국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는 그게 아니야라고 지금 반대 포지션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금리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의 반대편에서 아니야 미국 경기는 좋아질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베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서로 반대 포지션에서 베팅하고 있는 원인의 요인은 텀 프리미엄이 아니고 중립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서로 반대 포지션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알 수 없는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서 국채 금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텀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여서 지금보다 더 높은 국채 금리가 생길 것 같다 그럼 텀 프리미엄으로 덮어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에 대한 부분을 그냥 그렇게 반영한 것이죠. 즉 같은 상품을 그대로 보유했을 때 기간에 따른 프리미엄의 차이가 아니고 상품 자체의 프리미엄을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중립금리 얘기할 때 제가 추정에 잠정치에 예상치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그게 가중치에 부여해서 조정한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마디로 미지의 영역입니다. 중립금리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앞으로 이게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를 갖고 베팅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이 될 거야. 이걸 갖고 그냥 텀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혼용해서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제대로 뜯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텀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의 내막에는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중립금리에 대한 자체가 높아지는, 즉 같은 상품을 그대로 보유했을 때 기간에 따른 프리미엄 차이, 이게 아니고 상품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아진 중립금리에서 또 기간별로 차이가 나는 걸 텀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기간도 기간이지만 기간을 둘째치고 중립금리, 즉 같은 상품이 내재로 갖고 있던 본연의 위험, 본연의 리스크에 대한 가지고 지금 텀 프리미엄이다라고 이렇게 혼용해서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미래 금리 레벨이 높아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그건 이미 다 답이 나왔죠. 중립금리, 미국의 연준의 금리 레벨 자체는 거의 지금 상단에 위치했다라는 것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 내리냐, 이것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립금리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텀 프리미엄은 뭐냐? 텀 프리미엄은 그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뜯어봐야 됩니다. 어떤 프리미엄이냐, 어떤 위험성을 갖고 보상을 요구하는 거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리고 기회 요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텀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근간이에요. 이 두 가지는 어떤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냐, 이게 중요합니다. 연속적으로 보유했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텀 프리미엄을 이해할 때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게 프리미엄,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냐, 채무 불이행과 기회 요인인데, 중요한 것은 연속적으로 보유했을 때의 채무 불이행, 연속적으로 보유했을 때의 기회 요인입니다. 즉 10년 국채 수익률에 투자했다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 보유하다가 미국이 망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게 텀 프리미엄이고요. 또 하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보유하다가 다른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이게 텀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미국 국채, 아니 채권 뭐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언제라도 제3자에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년 보유하다 중간에 팔 수가 있어요. 뭐 사고 파는 거래에서 당장 거래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냐? 뭘 어떡합니까? 연준이 사주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지금 막투막도 아닌 액면가 그대로 사주고 있는 게 BTFP 아닙니까? 급하면 액면가 그대로 사죠. 왜냐하면 국채는 그냥 현금입니다. 연기금, 보험사, 은행들의 주요 기관들이 국채 롱 포지션을 잡는 이유는 일반 투자자들과 좀 다릅니다. 이들은 국채를 통해서 다양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에 5%의 금리를 주고는 지금의 상황, 이걸 마다할 기관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 뜻은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는 이런 기관들의 포지션이, 주식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채권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채권 시장에 대해서 지금 센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채권 시장의 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투매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방향성을 놓고 베팅을 했다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현재의 채권 시장은 투기 자본에 의해 왜곡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불과 지금 2달 만에 치솟은 국채금리, 뭐 단기적으로 치솟았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고요. 잠 반짝 찍었다 또 빠르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쭉 말씀드렸지만, 이런 투기 세력들이 흔들고 있는 내러티브가 인플레이션 구조화, 뭐 중립금리, 뭐 또는 텀 프리미엄, 뭐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또 서로 엮어가지고 얘기도 하죠.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노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방향성은 결정돼 있습니다. 변동성에 흔들리는 지금의 국면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